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자,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 카지노 업체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지노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최전성기 시절과 몰락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최근의 악재인 코로나 타격, 그리고 이후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보죠. 자, 저번에 이어서 가면은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그게 벌써 2, 3년 됐지만은 당시에는 모든 산업이 다 망했다, 이런 분위기가 1차적으로 있었죠. 그 와중에서도 애널들이 카지노주 실적은 끄떡없다, 여기는 비탄력적이다, 이딴 소리를 했지만은 아니야, 얘네라고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예외 대상일 수는 없는 것이고, 비상사태에 각 나라의 국경도 닿았으니까 영업이 어려웠겠죠. 파라다이스도 휘청, GKL도 초유의 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각 컨택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함께 골로 이렇게 갔었죠. 그리고 이후에 증시 버블과 함께 약간 올라왔었지만은 다시 리오프닝 아직 멀었어 이러면 빠지고, 그 정도 레벨에서 바닥을 다진 정도입니다. 자, 해외도 비슷하죠. 주요 카지노 항공사들 널브러지고 나서 오르락 내리락 다시 고개 드니. 자, 그런데 실제로 괜찮아지냐가 관건이겠죠. 카지노들은 월 매출 공시를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영업 현황은 확인이 되는데 파라다이스부터 그려보니까 이 훅 떨어지고, 이런 시절 잠깐 페이크가 있었기는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바닥 레벨에서 정체가 돼 있었다. 이게 근데 조금 다지는 듯한 모습이 작년 하반기부터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12개월 합으로 보면 트렌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GKL도 비슷해요. 얘도 휴점해가지고 훅 떨어지고 다지다가 이게 올라온다. 왕년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제 되니? 근데 매출은 올랐어. 근데 재미있는 점은 영업이익이 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턴어라운드 주식인가? 일단 파라다이스 기준으로는 3분기 영업이익이 350억 비슷하게 나왔죠. GKL은 40억 정도지만은 그 매출액이 왕년 레벨이 아닌데 어떻게 이익이 올라왔냐? 이 업체들의 비용을 좀 절감시켰던 부분들, 이게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환감비 레벨이 후국 내려와 있는데 매출액이 올라왔으니까 좀 극적으로 변화가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뜯어보자니 파라다이스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조가량 됐었는데 이게 매출이 왕창 깨져버렸으니까 이 비용들의 전체적인 비율은 의미는 없고 절대 금액을 봐야 되는데, 급여, 콤프, 여러 기타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확 줄어들었었죠. 장사 못할 때는. 그리고 나서 작년 하반기에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을 같이 올라왔거든요. 콤프, 개소세, 수수료 이런 것들. 근데 인원도 좀 잘랐고 슬리마가 1차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턴어라운드 매출 증가에 대한 효과가 보이는 듯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제 겪었던 상황이고 얘들도 아직까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적을 테니까 갑자기 이런 비용 구조가 확 늘어나면서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GKL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매우 드라마틱하게 매출액이 확 줄어들었었고 비용을 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3분기부터 같이 올라오는 비용들은 좀 증가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슬림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주요 영업 수치 보겠습니다. 애널 보고서 갖고 온 건데 글씨가 작아서 유튜브에서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애널리스트 보고서 찾아가지고 보시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기준으로 매출액 올라온 배경을 보니까 당연히 이 전체 드랍액이 전년도 대비 확 증가를 했으니 매출액이 증가 여지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도 일본 쪽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로컬이나 타 지역들 이런 데도 전체적인 레벨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또 보실만한 게 워커힐에서는 드랍액이 증가를 하는데 그 증가폭보다 파라다이스 시티 쪽이 훨씬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이제는 이게 더 크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 얘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은 중국 쪽은 드랍액이 전혀 의미가 없는 수준이죠. 입장객으로 봐도 아더스 앤 로컬 이쪽은 좀 증가해가지고 다져있는 상태고, 일본 쪽이 엄청나게 올라오죠. 거기도 올라오고 시티도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올라왔다. 자, 그럼 판을 깔아놨는데 드롭 증가하고 넷세일즈가 증가를 했는데 아쉬운 점은 홀드율입니다. 홀드율이 들락날락하고 이게 보면은 이제 15%대였는데 상반기 때 1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13% 정도 보다가 이게 꺾이니까 의구심을 가지면서 기스가 났었는데 이번에도 어게인 쉽습니다. 분명히 상반기 때는 좀 높았어요. 파라다이스 시티 같은 경우는 20%대도 보였으니까. 근데 확 이게 꺾이니까 좀 아쉽습니다. 역시나 고객이 많이 오고 드랍백도 늘었지만은 개 중에는 중간중간 선수가 껴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는 이제 인정을 하고 10%로 보는 게 맞겠죠. 자, GKL도 봅시다. 여기는 좀 특이하게 양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그림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중국인이 드랍백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엄청 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있다. 그리고 일본이 메인인데 파라처럼 압도적이지가 않아. 이건 상당히 특이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각 회사의 고객 측면의 강점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용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으려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방문객 역시 중국인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은 생각보다 적어요.
하지만 돈은 일본 형님들이 많이 이렇게 놓고 가셨다. 그러니까 일본 위주로 둘 다 좋았던 겁니다. 자, 홀드율 숫자만 봐도 지저분한데 한 자릿수 대였다가 20% 대였다가 적자가 나기도 하다가 오르락내리락. 결국에는 한 10%대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결국 이 회복세가 이번에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보이는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가 뭐 잘 찍혀주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럴 것 같죠, 분위기는. 일단 국내 친구들도 1년 내에는 해외에 나갈 의사가 있다는 친구들이 상당하고 이분들이 23년 상반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친구들도 비슷할 거예요. 야, 코로나 이제는 진짜 끝났지. 그나마 중국이 혼자 시리어스한 태도를 보였지만은 백기투항하고 열어주려는 태도가 보이죠. 인천공항 여객이 정상화된다. 오우, 컨택 이제 가자 했죠. 근데 이게 또 마냥 쉽게만 가지는 않은데 한국은 안 돼. 혹은 한국 다시 갔다 오면은 코로나 PCR 검사 타이트하게 한다. 근데 검사를 한다는데 언제 하는지 기약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제 친구가 중국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올 때 고량주 몇 병 갖고 오기로 했는데 돌아가는 것 때문에 오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못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먼저 막아가지고 보복성으로 받은 효과일 수 있죠. 이제 춘절 다가오는데 이거 때문에 중국인 대목 놓치면은 누가 욕먹겠어요? 부랴부랴 풀어준다. 꼬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또 니네가 해제했으니까 좀 고민은 해볼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잘 돼서 중국 애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오락가락해야 중국발 고객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포석이 생기는 걸 겁니다. 자, 중국이 마카오도 풀어줬었는데 1월 달에만 게임 수익이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중국 및 홍콩에서 왔다. 그리고 홍콩에서 마카오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규제 또 전면 철폐. 이런 거 있을 때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도. 자, 과거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은 궤적이 비슷하게 이게 흘러가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 이익이 막 적자가 날 정도까지 깨져가지고 요거를 좀 더 이렇게 그래프를 일치시켜서 당겨서 보면은 이 타격받은 것에 비해서는 주가 하락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파라 기준 300억대, 4분기 때 비슷하게 좀 나와주면 대충 연간 1000억이잖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대충 이때인데 주가는 여기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GKL도 마찬가지. 이거 땡겨가지고 이렇게 보면 얘는 좀 더 턴어라운드가 좀 더디지만 이 정도 레벨? 기대해볼까? 해보자. 그래서 연간 숫자로 보면은 파라 기준 영업이익이 1000억에서 1200억이 정말 이렇게 여기서 찍혀준다 만약에 그러면은 요 시절인데요. 시가총액 2조 정도 노려볼만 하죠. 이거 사이에 어딘가일 것 같고 그럼 현재 기준은 업사이드가 한 35% 정도 나오고 GKL 얘는 이익 개선이 좀 더뎠잖아요. 그거를 의심하면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온 거니까 제값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1000억까지 나오면은 1조 5천억에서 1조 8천억 볼 수 있다. 이 경우도 업사이드는 뭐 30에서 45% 정도 될 것 같아요. 둘 다 업사이드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뭘 선택할지는 장단이 있고 많이 얘기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작년 연말에 지수가 최바닥 찍고 테스트할 때부터 컨택이 여기저기 정말 열린다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꽤 주도주로서 많이 상승을 했고 파라다이스와 GKL 역시 사실 괜찮게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1차적인 최바닥 접근은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튀냐 그 구간에 있어요. 미국 상장 애들도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그 기로에 와 있으니까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재미는 일정 시점, 일정 구간에 제한될 수 있죠. 일단 턴어라운드가 깔끔하게 다 보이는 구간까지만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시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일본이 벌리고 있는 카지노판, 태국의 합법화, 베트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추가, 그리고 어찌될지 모르는 예전 외국계 영종도 프로젝트들까지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서 언젠가는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카지노 업체의 코로나 이후의 전개 그리고 최근 턴어라운드 투자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두세 개 정도 더 카지노에 대해서 떠들만한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시간 될 때 풀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